안녕하세요. 어제는 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네요. 바로 이혼 요거리를 달게 된 날입니다. 하지만 절대 후회는 없어요. 마지막 날까지도 느꼈습니다. 이 이혼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원에 갔다가 이것저것 마무리를 지을 겸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인간을 보면서 이혼이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. 끝까지 제 탓을 하며 네가 조금만 잘했어도 우리 엄마가 널 예뻐해 줬을 텐데 라는 인간이 이제는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. 이런 뭐 같은 남자와 1년을 살았습니다. 4월 21일에 결혼을 해서 4월 22일에 이혼하다니 참 저의 인생이 재미나기도 하고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. 정말 결혼을 제가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. 결혼을 너무 후회합니다.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, 이 그지 같은 남자를 만난 게 후회된다는 게 맞겠죠? 그나마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헤어지기까지 결심이 더 쉬웠던 건 사실이네요. 저희는 시댁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. 그 사람과 가진 돈으로 대출을 받고 집을 구했고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겠다 다짐도 했었죠. 예물도 반지만 했습니다. 저희는 시댁이나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해서 보태줄 형편이 못 되었어요. 하지만 우리 돈으로 나름 야무지게 살림살이를 구입해서 결혼을 준비했고 둘 다 성실하게 돈 벌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행복한 날을 기대했었죠.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한 후부터 사람들이 바뀌더군요. 그 인간뿐 아니라 시댁 사람들도 절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. 아직 어렵고 결혼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 내가 예민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시더라고요. 액수도 점점 커지더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급지원이 필요하다며 20만 원만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.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돈이 나가니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. 저 또한 박봉이라 처음에는 불편한 고부 사이라 몇 주간은 돈을 들였지만 생활이 빠듯해지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. 그러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필리핀 여행을 간다며 300만 원을 달라시더라고요. 그것도 아들한테 말고 저한테요. 그래서 좀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. 300만 원이요? 어머님, 그 돈이 어딨어요. 사실 지금도 제가 매번 어머님 용돈 드릴 형편은 안 돼요. 어머님 아들도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시잖아요. 지금도 대출이자 갚는 게 빠듯하고 힘든 상황이라 저희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. 죄송하지만 300은 어려울 것 같아요. 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알겠다 하고 툭 끊으시더니 그 이후에 삐지셨더라고요. 그리고는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어쩜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같이 화를 냈죠. 이게 저한테 화낼 일이에요? 300만 원이 말하면 뚝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다면 아가씨가 용돈을 드리세요. 저희는 저도 그렇고 땡땡씨도 돈 많이 못 벌어서 그렇게 못 드려요. 라고 했습니다. 그랬더니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며 요새 며느리들은 다 그러냐고 하대요. 아, 진짜 23살밖에 안 먹은 게 지가 어른이냐 말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. 한마디만 더 했으면 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리고 지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뭐라고 했다는 둥 울고불고 또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그 인간은 진짜 결혼하고 효자가 됐는지 자기네 식구들 편을 들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단호하게 굴면 어떡해 엄마 놀라셨겠다 하더군요. 진짜 단호하게 굴거였으면 돈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그런 말은 넣어두시라고 했을 거야. 그리고 내가 더 놀랬어. 어떻게 며느리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? 우리가 결혼할 때 뭐 지원 받은 거라도 있냐? 했더니 저보고 돈밖에 모르는 야박한 인간이라고 하더군요. 야박이라 야박한 인간이 시어머니 전화 다 받아들이고 음식 하라고 하면 뛰어가서 음식을 하나요? 신혼 초에도 어머니가 집에서 개모임이 있으시다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너 좀 빨리 퇴근해서 음식장만 좀 해라. 우리 집에서 개모임 하는데 며느리도 생겼는데 네가 와줘야 하지 않겠니? 이때도 회사에 눈치 보면서 부랴부랴 퇴근해서 달려갔습니다.
지금 생각하면 단칼에 거절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일 뿐입니다. 아무튼 회사에 반차 내고 집에 가서 열심히 해서 음식 5가지 이상을 만들었습니다. 양념갈비, 잡채, 다도박, 로스, 각종 튀김, 각종 나물, 그리고 초밥이랑 회도 잘하는 곳에서 사서 갔고요. 제 나이 27살에 저 정도 음식을 하면 그냥저냥 하는 거 아닌가요? 개모임 참석하신 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맛있다고. 근데 제가 칭찬받는 게 못마땅하신 건지 어쩐 건지 시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아이 갈비 맛이 좀 그렇지? 이해해줘. 음식을 아직 잘 못해. 칭찬은 못해줄 망정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. 심지어 아가씨가 밤에 공부하고 오더니 언니 음식 좀 배워요. 엄마가 뭐라고 하던데 그 나이 먹고 그 정도도 못해요? 엄마 좀 창피했겠다. 라고 하는데 정말 패버리고 싶더라고요. 그날도 남편하고 대판하고 다시는 시댁 가서 요리 안 한다 선언을 했죠. 그렇게 시댁 문제로 남편과 점점 트러블이 생기면서 싸우는 일이 많다 보니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남편마저 절 함부로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 인간이랑 부부 동반 모임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졸입니다. 그 인간은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고요. 아는 사람도 없이 어색한 자리에서 불편하게 있는데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이야기만 골라서 하더라고요. 막 자기를 동아리 생활, 계절학기 때 에피소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저는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죠. 그 사람 친구 한 명이 제 표정을 보더니 저한테 말을 걸어줘서 겨우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며 그 불편한 자리를 견뎠습니다. 제가 좀 아팠거든요. 저도 아프지만 않았으면 대학 졸업을 했을 텐데 학교 다닐 때 휴학하고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와 학비도 부담스럽고 하여 자퇴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 제 스토리를 다 아는 인간이 저에게 작은 배려 하나 해주지 않더라고요. 남편이라는 작자가 남보다 더한 걸 느끼면서 정말 결혼이 이런 건가 환멸을 느꼈습니다. 그때부터 그 인간이랑 더더욱 트러블이 많아졌고 더 실망하고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.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가 하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말하고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 인간 입장에서는 제가 자기 집 식구들한테 막말하고 막 행동하는 여자라고 생각한 듯해요. 남편만 없으면 제가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둥, 제가 사온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둥, 누가 봐도 모함을 하려고 한 말이라는 거, 그 뻔한 말들을 남편은 또 등신처럼 믿고 있었던 거죠. 심지어 제가 가지도 않은 동네에서 어떤 남자와 있는 걸 목격했다고 말하며 의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신우랑 대판한 적도 있었습니다. 이 일이 생겼을 때도 결국 자기 엄마와 동생 말을 믿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태도를 보면서 정이 떨어져서 계속 싸우다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. 그리고 이혼 결정 후 신우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. 언니 어떻게 해요? 언니가 우리 오빠 잡아줘요. 이렇게요. 이 중요한 상황의 이야기에 cri을 붙이는 건 어떤 머리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? 정말 개념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친정 가서 별거하고 있던 제가 짐을 완전히 챙겨서 나오려고 집에 갔는데 그 모녀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더니 집에 들어오더라고요. 지들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더니 저를 투명인가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. 그 태도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언제 짐을 빼서 이 집으로 이사 올지를 의논하고 있더라고요. 진짜 거지도 아니고 반반으로 돈을 모았고 공통명의인 이 집을 왜 지들이 산이 많이 하고 있는지 시댁이 아직도 월세에 쾌쾌한 냄새나는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. 아들이 이혼한다는 슬픔보다는 집이 생기는 기쁨에 들떠 있었나 보더라고요. 뻥지고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. 여기 둘이 딱 반반해서 산 집이고 공동명의라 당장 반 뺄 거예요. 그리고 무슨 거지 가족이세요? 며느리 들이자마자 어떻게든 빼먹으려고 돈돈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아들 이혼에 비통해하기는커녕 집 생겼다고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. 엄마와 딸이 세트로 양심 없는 거는 살면서 익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개념까지 없는지는 몰랐네요. 아들 결혼할 때 한 푼 도와주지 못한 무능한 집구석에서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탐내요? 그리고 너는 어린 게 어디서 기어올라? 너 그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면 결혼 못해. 나중에라도 누구랑 같이 살 생각하지 말고
혼자 살아갔고, 진짜 무개념도 유전인가 보다. 모녀가 쌍으로 아주 지랄이네 하고 질러버렸습니다. 그랬더니 시누이 것이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거, 한 번 잡힌 거 바로 풀고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니 시누가 하들짝 놀라서 자기 엄마 데리고 피신하려길래 그냥 짐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. 사실 시어머니는 머리채는 겁만 주려고 한 거라 세게 잡지는 않았고요.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요. 나오는데 누구랑 이렇게 싸운 게 처음이라 그런지 어찌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지. 그리고 나오면서도 분이 안 풀려서 그 인간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. 거지 같은 너희 가족 이 집까지 노리더라. 적당히 해라. 진짜 부끄럽지 않니? 내가 진짜 인생에서 잘한 게 있다면 너랑 이혼하는 거야. 진짜 징글징글하다 하고 끊었습니다. 그리고 전화가 불이 나는 거 간단히 차단하고 그날은 친정 언니랑 밥 먹고 노래방도 가고 술 먹고 펑펑 울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. 그 뒤부터는 변호사랑만 연락하고 그 인간이랑 연락 안 하다가 법정에서 만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도 마지막에 그렇게 난리 한번 피워서 그런지 속병은 안 날 것 같아요. 그때 당하던 시어머니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연애 1년, 결혼 1년, 나이 2년 그냥 바다에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. 혹시나 이곳에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신중하게 결혼을 하세요. 진짜 그지 같은 인간을 만나면 인생이 그지 같아집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